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11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난 가운데 학생인권 조례와 TBS 지원 문제 등 굵직한 사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임시회에선 저출생 문제를 두고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도 나왔는데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서울시의회 이슈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 소득 기준을 없애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또 좀 이슈가 됐어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직장인 73.5%가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처럼 저출생 문제는 절박하고 절실하고 절감한 심정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직장인들은 젊은 세대 직장인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행 제도로는 출산을 해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을 없애서 저출산 저출생을 장려하자,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없을 텐데, 다만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물론 시의회하고도 협의 과정이 없이 이 내용을 발표를 했다, 이런 논란도 조금 있었거든요. 이거는 협의할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 1월 23일 날 신년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박한 심정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서울은 2020년 기준 0.59명의 출생률입니다. 심각합니다. 대단히 심각합니다. 맞습니다. 거의 재앙 수준이고 전쟁 때보다도 심각합니다. 이런 것을 서울시의회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자간담회에는 양당 원내대표도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가한 소리입니다. 누군가는 불을 질러야 합니다. 재원 문제가 사실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재원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서울시 예산이 연간 50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한 제도를 시행하려면 연간 5천억 정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100분의 1입니다. 얼마든지 예산 조정을 통해서 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고요. 특히 우리 의회가 입법권과 예산심의 확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가 주도하면은 시청과 협의해서 얼마든지 제도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2023년 12월 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습니다. 충남에 이어서 이 서울에서도 비슷한 결정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시민단체가 약 6만 4천 명의 서명을 받아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냈습니다. 소위 주민바람법에 의해서 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시민단체가 집행정지 처분을 법원에 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교원들의 83% 이상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의견도 있지만 그런 수치가 나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학생인권조례가 곧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교권과 학생인권은 동시에 동등하게 균형 있게 가야 되고요. 앞으로 서울시의회는 적절한 시점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른 의견들도 있는 만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 TBS 지원조례 폐지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심각한 논란, 문제인데 이게 지금 시행일이 5개월 연장돼서 일단 5월 말까지는 서울시 지원이 있는데 그 뒤에는 지원이 완전히 끊기는 거예요. TBS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질서 있는 청산을 해야 되겠죠. 질서 있는 청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민간 방송으로 전환하든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제는 목적을 달성한 조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청이 작년 12월 22일 날 행정안전부에다가 지방 출자 출연기간 지정 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수순으로 가는 것이고요. TBS는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회 입장입니다. 지금 민영화 과정을 거치고는 있지만 여의치는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아닙니다. TBS 내에서도 그 민영화 방안을 포함한 TF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성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영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TBS는 더 이상 서울시의
출자 출연 기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산 지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예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일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교통방송은 교통방송 안내를 위해서 출범한 기관입니다. 조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했습니다. 존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다만 구성원들은 그 5월 말 이후가 되면은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지원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실 생각이나 계획은 혹시 더 이상 없으신 걸까요? 현재 서울시의회는 TBS 지원에 관한 조례를 5월 31일, 즉 6월 1일부터 지원할 수 없도록 못 박아놨습니다. 더 이상 의회 차원에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 임기가 지금 오는 6월까지예요. 얼마 안 남았지만 저희가 지금 다룬 내용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계획을 금년에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죠.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 안전 그리고 시민 안전, 미래 서울을 이 3대 키워드를 해서 열심히 할 거고요. 특히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하고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결정권자로서 다양한 입법 그리고 예산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가령 기초학력 평가제도 작년에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더 확대를 해서 아이들의 학력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게 맞는 처방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 서울시의회 또 계속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현기 의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